오늘 이제 서페이서를 한번 뿌려볼 건데요. 이제 첫날 만든 건 요 흰색인데 빨간색을 준비를 해놨죠. 이게 가조립을 한다고 살살 조립을 했는데도 분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분해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분해를 하려고 힘을 쓰다가 망가뜨리겠다 싶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얘가 어차피 흰색 빨간색이 두 벌이 있었잖아요. 이거 가조립은 그냥 일단 가조립으로 놔두고 요 빨간색으로 한번 첫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요 가핏이 두 대를 동시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요 집게 수가 모자라서 일단 빨간색만 분해를 해놨어요. 요 분해는 뭐 똑같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가조립의 목적은 이런 부품들이 정확하게 어디 쓰이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가조립을 하면서 이 설명서와 함께 보면서 이 부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부분 어떻게 칠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집게 같은 세트가 팔아요. 이런 건 뭐 딱 봐도 돈 얼마 안 하게 생겼죠. 종이 들어갈 때.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느 세월에 다 만드냐. 그렇죠. 뭐 빨리 만드는 게 근데 목적이 아니니까 저는 최대한 천천히 오래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서페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서페이서입니다. 밑에 보면은 천이라고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사포질 천방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서페이서입니다. 서페이서는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표면을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이제 도색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칠하면은 이제 표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눈에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도료를 올렸을 때 좀 잘 올라갑니다. 얘가 보면은 이 수성입니다. 이 모든 도료는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거든요. 근데 유성 도료가 훨씬 색깔도 좋고, 이게 칠했을 때 그 도막이라고 하죠. 이 칠한 게 엄청 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지력도 좋고 얇은데,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문제가 뭐죠? 유성 도료는 일단 신나 같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신나 같은 거 쓰려면은 좀 전용 공방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환기 시설이나 뭐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맡아도 유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이웃이 그 냄새를 맡게 되면은 또 엄청 항의를 받을 수 있죠. 이게 주변에 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살 때는 항상 이 수성을 씁니다. 이 유성이랑 수성의 차이는 뭐죠? 이 기름 성분의 녹냐 아니면 물 성분의 녹냐입니다. 물에 녹는 거니까 당연히 물을 쓰니까 냄새가 안 나거나 거의 덜 나죠. 그 대신에 이 수성도료가 문제가, 칠하면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다 반대입니다. 일단은 발색이 아무래도 유성도료에 비해서 이게 색이 잘 나지가 않고,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얘가 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칠하면은 여기 두께가 꽤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립하거나 했을 때 약간 그 두께 문제도 있고, 두께 때문에 여러 번 겹쳐서 칠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유지력이 좀 낮습니다. 이제 두꺼운 주제에 또 잘 벗겨진다는 거죠. 조금만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단점이 많아서 못 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집에서 취미 도색을 할 때는 수성도료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만들어서 대회에 출전할 거 아니죠. 재미로 한번 프라모델 만들면서 도색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프라모델은 떼놓고 나면은 이제 사실 한번 씻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때 이제 중성세제 씻으라고 합니다. 중성세제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전문적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거품 나는 퐁퐁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그냥 한번 씻어주면 됩니다. 이 세제로 한번 씻어주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분해를 할 때 손으로 만지잖아요. 이 사람 손에도 이 손기름이 있죠. 사람 몸에서 이 기름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름 성분이 여기 묻는데, 그 위에다가 이 도색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수성도료를 쓰든 유성도료를 쓰든 우리가 눈으로는 이게 만졌을 때 그게 손자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게, 요게 이번에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프라모델 조립과 도색을 한 3년 정도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3년 전에 쓰려고 샀다가 제가 이걸 취미생활 안 하면서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묵은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기름층이 이게 위에 도료랑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지금 또 쓸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수성이라고 해도 이런 도료를 쓸 때 이 도료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용제가 필요해요. 보통 수성이니까 그냥 물을 타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물을 타서 쓰기도 합니다. 깨끗한 증류수 같은 거를 쓰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해당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런 용제를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도 이게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이제 알코올을 용제로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수용성에서. 그러면은 그냥 물보다는 알코올을 쓰는 게 훨씬 낫고요. 특히 에어브러쉬 같은 거를 쓰려면은 얘가 농도가 진하면 안 됩니다. 농도가 진하면은 에어브러쉬에서 이게 곱게 분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곱게 분사를 하려면은 이 농도를 약간 희석을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알코올성 용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전문 용제를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주 진하진 않지만은 가까이 대고 맡으면은 살짝 화학 용제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빈통을 준비를 해요. 이 빈통에다가 얘를 담고 얘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도 3년 전에 사놓고 안 쓰고 처박아 놨다가 이런 거를 희석을 해 놓을 때는 한 번에 다 못 쓰잖아요. 얘를 담아 놓고 한 번에 다 못 쓰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이게 침전이 되거든요. 완전히 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섞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은 또 밑에 있는 도료는 밑에 가라앉고 위에 용제는 위에 뜨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흔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편하려면은 이렇게 쇠구슬 같은 거를 두어 개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흔들 때 얘가 잘 흔들어집니다. 이런 통을 사면은 이렇게 끼워줘요. 이게 따로 산 게 아니라. 부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봤더니 바닥이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걸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똑같은 거 하나 사놓고 여기저기 쓰면 안 되고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거 마이하비사에서 나온 거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썼고요. 이게 타미야 도료 같은 경우에는 또 타미야에서 나온 그 용제가 있습니다. 맞춰 쓰는 게 속 편하죠. 사실 잘 모르니까 이게 얘네들이 상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전용 용제를 팔고 있고 다른 거 쓰면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게 약간 성분이 다르면은 다른 거를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잘 안 녹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엉뚱한 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성 도료를 사놓고 유성 용제를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크리전. 이게 수성이 보통은 이제 한자로도 이렇게 수성이라고 써져 있지만요. 아크릴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성입니다. 아크릴. 유성은 이제 에나멜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잘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줄 건데 부을 때 이거 이렇게 큰 거를 작은 데다 붓기 힘들죠. 여기다가 붓는 겁니다.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부으면 얘가 점도가 높아가지고 딴 데 안 흐르고 이렇게 짝대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얘를 뭐 얼마나 희석하느냐 그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좀 나는 더 얇게 도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많이 타는 거고요. 나는 뭐 한 번에 하고 여러 번 덧칠하기 싫다, 짜증난다 하면은 좀 짙게 타는 거죠. 근데 너무 얘가 점성이 높으면은 어쨌든 에어브러쉬에서 분사할 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방울처럼 푹푹푹 튑니다. 그래서 도색, 도료 이게 별로 안 좋겠죠. 도색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좀 타주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는 타주고 대신에 이제 에어브러쉬에서도 모자른다 싶으면은 그때그때 조금씩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덜 타면은 더 탈 수 있는데 더 탄 거를 없앨 수는 없죠. 적당히 타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
이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사실 사파라 그런 거 없고. 섞어주면, 쓰기 전에 항상 섞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료와 용제가 완전히 녹아서 섞이는 게 아닙니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놔두면은 무거운 도료가 밑으로 다 가라앉거든요. 이게 층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쇠구슬을 넣어서 많이 흔들어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도색을 하면 도색 부스를 쓰죠. 도색 부스는 보통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위해서 쓰는 건데, 보통 여러분이 이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보면 도색 부스를 쓰잖아요. 이렇게 환기구 시스템이 돼 있는, 보통은 다 유성도료를 쓰니까, 이게 전문적인 모델러들은 대부분 유성도료를 쓰죠. 그러니까 유성도료는 인체에 유해하니까 이제 마스크 같은 것도 쓰고, 또 그렇게 특별한 환기 장치가 있는 걸 잘 사용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성도료를 쓰는 거니까, 저는 딱히 부스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상자 그냥 쓸게요. 그리고 얘가 수성이라고 해서 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물로 희석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걸로 희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그것도 사람이 잘 흡입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런 걸 쓰긴 합니다. 왜냐면은 뿌리는 데가 제일 많이 맡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도 얼마 안 해요. 이렇게 필터를 계속 갈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주 뭐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구비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입니다. 쓰니까 말이 안 나오네. 여기 에어브러쉬입니다. 보통은 요 컴프레셔를 엄청 큰 거를 따로 써요. 그럴 정도 돼야 이게 시원하게 이렇게 싹 뿌려지고 골고루 뿌려지고, 요 컴프레셔의 성능에 따라서 또 도색 결과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컴프레셔를 좀 힘이 센 거를 쓰는 편이죠. 시원시원하게 바를 수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휴대용이죠. 충전해서 사용하는 식이고, 요것도 한 2년 전에 쓰던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도 배터리가 방치했는데 반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걸 씁니다. 집에서 할 때. 얘는 좀 성능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뿌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쓸만합니다. 거의 뭐 제 목소리보다도 작죠. 돼 있고요. 도료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일단 쓰기 전에 뭐 항상 처음에는 새 거겠죠. 쓰고 나면은 바로 닦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귀찮은, 에어브러쉬가 귀찮은 게 도색만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뿌리는 거는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도료를 여기다 놓고 뿌리는 거라 한 번에 한 가지 색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을 뿌리고 나면은 어차피 건조를 해야 다음 색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바로 이어서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뿌리면 다 분해해서 다 닦아야 돼요. 뿌리는 거는 잠시 몇 초 안 되는 거고요. 그 재밌는 구간은. 그 다음에 얘를 들고 와서 다 분해해서 다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도료를 칠했을 때 색이 겹치지도 않고요. 또 얘도 그 칠한 게 다 말라야 그 다음 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 또 하고 기다렸다 또 하고, 거기서 보통 이 취미가 많이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방치하고 이틀 방치하고 하다가 이제 영원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영원히 방치해서 완성 못한 프라모델이 있습니다. 위를 열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조금 너무 뻑뻑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그냥 조금씩 더 타도 되거든요. 너무 뻑뻑한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용제를 조금씩 더 타주는 겁니다. 이게 막 대용량 이런 것처럼 한 번에 시원하게 칠해지진 않지만 얼추 칠할 수 있죠.
번호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품 중에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좌우가 구분이 되어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부품 번호를 써놓는 거예요. 서페이서만 칠해도 이 표면의 요철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 바르고 나면은 엄청 뭔가 두껍게 떡칠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얘가 건조를 하면은 어쨌든 이 용제는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얘는 증발해서 사라지고 이 도료 실제 서페이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남거든요, 표면에. 그래서 지금 처음 바른 상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얘는 꼭 밀폐를 해둬야 됩니다. 완전 밀폐를 해둬야 안에 있는 용제가 굳지 않아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얘를 밀폐를 안 해두면은 바로 못 쓰게 됩니다. 얘가 속에서 다 굳어버려,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이렇게 희석해두면은 방금 봐서 알겠지만은 요 한 통 요만큼 채우면은 요만큼은 도색했지 않습니까? 요거 정도면은 프라모델 한 2세트, 3세트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쓰고 이걸 다 굳어서 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죠. 그리고 여기는 하자마자 바로 씻어줘야 돼요. 얘가 굳지 않습니까? 얘가 공기랑 만나면 바로 굳는데 굳으면은 딱딱해집니다. 요런 노즐 같은데 안에서 굳어버리면은 바로 못 쓰게 되고 그 청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은 다음에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녹아 있을 때 얘를 얼른 갖고 가서 바로 청소를 해줍니다. 이런 거 청소할 때는 이제 알콜로 해요. 그냥 물, 얘가 수용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물로는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용제를 매번 이 비싼 용제를 씻는 데다가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콜 같은 걸 하나 사두세요. 그러니까 소독용이나 그런 알콜 이제 순도 높은 거 80, 90%, 100%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알콜 에탄올을 사놨다가 요거 씻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쓰자마자 항상 귀찮더라도 바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쓰고 버리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